지난 주말이었죠. 24일 토요일에 진행된 2차 전력 강화 회의에서 그나마 한숨 돌릴 만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3월에 정식 감독을 선임하는 걸 포기하고 일단 임시 감독 체제로 갈 거라고 밝힌 건데요.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협회의 폭주에 첫 브레이크가 걸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발짝 뒤로 물러섰을 뿐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문제가 많은데 대한민국 대표팀의 차기 감독 선임에 대한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2월 21일 열렸던 1차 전력 강화 회의가 끝나고 정혜성 위원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임시 체제보다 이번에 정식 감독을 뽑아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대표팀이 재정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데 감독 선임을 6월까지 미루는 것은 맞지 않다. 두 경기부터 팀을 다져 나가야 단단해진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임시 체제를 꾸리기에는 여러 장애가 있어 택하기 어려운 안이라고 의견을 모았다라면서 전력강화위원회가 정몽규 회장의 오더를 받는 거수기 역할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정 회장의 오른팔이라고 불리는 대한축구협회 이석재 수석 부회장이 말했던 대로 돌아가는 분위기였기 때문이죠. 정혜성 위원장이 취임한 건 지난 20일인데 이 부회장은 이미 그보다 일주일 전인 13일에 이를 예언하다시피 하면서 정혜성 위원장 같은 이런 분들이 전력강화위원장으로 가고 새로운 감독을 한국 사람으로 해서 수순을 밟으면 제가 볼 땐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21일에 나온 1차 전력강화회의의 결론을 미리 다 공개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설마 하던 국민들도 결국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폭발해버렸습니다. 같은 날 대한민국 대표팀 공식 서포터즈인 붉은 악마가 2차 성명문을 발표했는데 정몽규 회장 및 지도부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대한축구협회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하면서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서 협회가 대대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죠. 이 성명서 이후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시 붉은 악마는 앞선 내용처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경기장 안팎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전할 다양한 행동을 고민하고 심도 있게 강구하고 있으며 이후 대대적인 행동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외칠 것이다 라면서 강력한 행동을 개시할 거라는 최후 통첩까지 날리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협회가 이미 내정했다고 알려진 홍명보 감독의 현 소속팀인 울산 HD의 팬들까지 트럭을 동원한 시위까지 곁들이면서 더욱 시한폭탄 같은 상황으로 발전한 건데요. 울산 HD의 공식 응원단인 처용 전사는 대한축구협회의 무능력함을 규탄한다라는 성명문을 발표한 것에 그치지 않고 수십 개의 근조 화환을 축구회관으로 보내고 트럭까지 동원해 전광판을 활용한 시위까지 하면서 홍명보 감독 차출에 극렬 반대를 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졸속 행정의 결말을 K리그 감독 돌려막기, 대책 없는 감독 경질 반복되는 돌려막기, 축구팬만 죽어난다 같은 항의 문구를 통해서 협회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날렸죠. 축구협회 관계자들은 아마도 이번 사태 역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어물쩍 넘어갈 수 있다고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안일한 판단 이상으로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컸습니다. 여론의 거센 반응에 당황을 한 건지 일단 협회는 일부 후퇴하는 모습이었고요. 지난 24일에 열린 2차 회의 이후에 갑자기 180도 바뀐 결론을 내려버린 겁니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전력강화위원은 외국 감독이든 국내 감독이든 6월까지 시간을 좀 더 갖고 더 많은 사람을 물색한 뒤 접촉해보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다 보니 3월은 임시체제로 가는 게 맞다고 봤고 다음 회의에서 후보를 좀 더 구체화하는 등 논의가 있을 것이다 라면서 1차 회의 이후 단 3일 만에 첫 발표 내용이 완전히 뒤집어졌다고 밝혔는데요. 애초에 절대적인 시간도 부족했을 뿐더러 축구협회에 대한 여론이 엄청 격렬했다 보니까 끝내 1차 회의의 결론을 뒤엎은 거죠. 사실 처음부터 정상적인 생각을 했다면 당연히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괜히 협회의 뜻대로 하려고 고집을 부리다 시간과 자원만 낭비해버렸습니다. 오는 3월 21일에 열리는 태국전에서 정식 감독 체제로 경기를 치르려면 3월 3일까지 감독을 등록했어야 됐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일정이잖아요. 앞선 영상에서 언급했던 강제 차출 규정으로 구단의 동의 없이 감독을 뺏어와야지만 겨우 가능한 빡빡한 시간표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언론들과 관계자들이 이런 협회의 속셈을 먼저 눈치채고 폭로하면서 국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어쨌든 지금이라도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임시 감독으로 선회를 한 걸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이렇게 난리를 쳐야만 듣는 척을 하는 정신 못 차리는 모습에 더 화를 내야 할지 이마저도 헷갈릴 지경인데요. 답답한 마음을 뒤로 하고 임시 감독으로 누가 좋을까를 한번 살펴보면 솔직히
후보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현지 K리그 감독들을 차출하는 건 안 되고 또 임시 감독으로 외국인 감독도 불가능하니까 현재 무직 상태인 한국인 감독 밖에는 후보군이 없거든요. 김판곤 말레이시아 감독은 원래 2024년 1월에 계약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재계약을 하면서 2025년까지 기간이 연장됐고, 신태용 인도네시아 감독도 원래 계약은 작년 12월에 만료됐지만 계약을 연장하면서 올해 6월까지로 늘어났고요. 그러다 보니 최종 후보로 거론되는 건 박항서 감독이 가장 유력한 상황입니다. 최용수 감독의 이름도 나오고 있지만 이미 올 1월에 국가대표 감독직에 관심이 없다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반면 박항서 감독은 최근 베트남 3부 리그 팀의 비상근 고문으로 부임하긴 했지만 다른 팀과 겸직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어서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후보죠. 특히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대표팀을 지휘하면서 같은 동남아 팀인 태국전 경험이 많아서 적어도 태국에 대해서는 국내 모든 감독들 중에 가장 전문가라는 평가입니다. 2023년 동남아시아 선수권 대회 결승에서 태국과 2차례 맞대결을 펼쳤고, 또 2022년에는 U23 대회에서는 무려 4번이나 맞상대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최근 6경기 전적도 3승 2무 1패로 꽤 선전했다고 볼 수 있죠. 박항서 감독이 3월 태국 2연전을 맡아준다면 6월까지 감독 선임의 여유가 생기면서 긍정적인 미래를 꿈꿔볼 수 있게 됩니다. 이미 몇 차례 소개해드렸듯이 현재 한국 대표팀의 지휘봉을 잡겠다는 감독들이 먼저 접촉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검증 과정만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된다면 클린스만 같은 엉터리 감독이 아닌 충분히 실속 있는 감독 선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또 불길한 소문이 들립니다. 바로 마지막 수비수 발롱도르 수상자인 파비오 칸나바로 감독의 부임설이 흘러나온 건데, 칸나바로의 선수 시절 커리어는 2006년 발롱도르 수상자라는 걸로 가볍게 정리하도록 하고, 중요한 건 감독 커리어니까 그걸 보자고요. 2014년에 광저우 헝다의 첫 부임 이후에 고작 6개월 만에 경질됐고, 이어서 2015년 10월에는 사우디 프로리그의 알 나스르로 부임했지만 이번에는 더 빠르게 4개월 만에 잘렸죠. 선수 은퇴 이후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체계적인 정식 과정을 밟은 게 아니다 보니까 연이어서 조기에 경질당하면서 구단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후에도 계속 축구 후진국인 중국 2부 팀에서 1부 리그 승격이나 광저우 헝다에서 1부 리그 우승도 있긴 한데 그래봤자 중국이잖아요. 그리고 2019년에는 중국 대표팀까지 맡았다가 딱 2경기만 치렀는데 2전 전패로 빠르게 자진 사퇴를 했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팀의 감독을 맡아서 계약 연장이나 만료까지 가본 적이 없고 경질이나 사임으로 마무리된 감독입니다. 선수로서는 뛰어났지만 감독으로는 별로인 클린스만 감독과 닮은 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도 정몽규 회장이 개입한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요? 제발 의미 없는 선수 시절 경력에 목매지 말고 감독으로서 보여준 성과를 냉정하게 평가해서 훌륭한 감독을 선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러다 클린스만 2탄 되지 않도록 제발요.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